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의문의 변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끝소리 규칙하고, 그 다음에 동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동화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한 이야기만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할 텐데요. 자,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화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받침이 있는데 그 받침이 뭐를 쓸 수 없다, 받침으로 발음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녀석으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끝소리 규칙이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하고 또 뭘 했냐면 동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동화라는 것은 뭐죠? 같아진다, 비슷해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자음이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 녀석하고 같아지는 걸 우리가 동화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전에 공부했었던 것은 자음과 자음이 같아지는 것을 주로 공부했어요. 그렇죠? 예. 자음끼리. 자음 간의 동화를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음 간의 동화로서 비음이 아닌 녀석이 비음이 되는 녀석과 유음이 아닌 녀석이 유음을 만나가지고 유음이 되는 녀석을 우리가 공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 동화에서 이제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음과 무엇이 모음이 동화되는 동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이거 희한하네. 자음하고 모음이 왜 동화되는 거지? 자음과 모음이 실질적으로 발음상의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 자음과 모음의 동화. 구개음화, 전설모음화, 원순모음화라고 되어 있죠? 그 부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음과 모음이 동화되는 것의 첫 번째는 구개음화예요. 자, 그러면 이제 쉽습니다. 자, 우리가 비음이 무엇이냐, 유음이 무엇이냐를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문현상은 그냥 한 방에 슉 끝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구개음이 뭐냐라는 거 알면 구개음화도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구개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연구개음과 경구개음이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경구개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구개음 큰아버지가 누구예요? 바로 지읒이죠. 됐습니까? 친구가 누가 있어요? 치읒. 그죠? 지읒과 치읒 이런 녀석들. 또 역시 쌍지읒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구개음화가 벌어진 다음에 경구개음이요, 경구개음 중에 지읒과 치읒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 그랬어요? 디귿과 티읒이. 자, 구개음화란 무엇인가요? 디귿하고 티읒이 무엇을 만났을 때 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났을 때 무엇이 된다? 자, 디귿과 티읒이 지읒과 치읒이 되는 현상을 우린 뭐라 그런다? 구개음화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구개음이 아닌 녀석이 구개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동화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모음하고 그 다음에 경구개음 지읒하고는 발음의 위치가 굉장히 유사한 곳에서 발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발음되던 디귿과 티읒을 이 모음 뒤에 있는 이 모음이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앞쪽에서 발음되는 드이 하는 것보다 같은 곳에서 발음되는 즈이 하는 것이 훨씬 발음하기가 편한 거죠. 자, 그래서 발음의 편의상 이런 법칙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귿과 티읒이 이 모음과 반모음 이 앞에서 변화가 생긴다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거기 뭐라 그랬어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만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 형태소하고 플러스 형식 형태소가 만날 때에 생겨나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단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소와 어떤 형태소가 만나는 관계에서 생겨나며 실질 형태소와 뒤에 것은 형식 형태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형식 형태소는 뭐죠?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조를 우리가 형식 형태소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접사, 어미, 조사. 그 중에서 여기서는 주로 뭐예요? 어미에 대한 이야기일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고지 듣다 봅니다. 고지 듣다. 곧다에다가 뒤에 이가 나오죠. 그럼 그 디귿이 이로 넘어가서 지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구지, 밭지, 벼울치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굳히다, 그 다음에 닫히다. 자, 요 예만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굳히다. 자, 이 녀석 발음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녀석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디귿은 어쨌거나 여기서는 뭐예요? 대표음으로 바뀌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쵸? 전혀 없습니다. 디귿 자체가 대표음이니까. 항상 우문의 변화는 무엇부터 시작한다? 대표음 화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히읗과 디귿이 만나게 되니까, 뒤에서 배우겠지만, 히읗과 디귿이 만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긴다? 축약이 생깁니다. 됐죠? 자, 굳히다가 됩니다. 굳히다에서 이 몸 앞에 디귿이나 티읕이라 그랬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굳히다로 바뀌게 되는 것. 자, 요게 이제 구개음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생겨난 현상,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진 현상을 우리가 축약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티읕이 이 몸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구개음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개음화 동화 현상이 여기서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굳히다 한번 봤고요. 닫히다는 이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견디다, 느티나무, 마디, 버티다, 티끌, 잔디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잔디 하나만 예로 들어볼게요. 잔디 하면 이렇게 끊어보시면 디귿 앞에 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무엇과 무엇이 결합된 형태소의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얘는 그냥 하나의 단어죠. 한 단어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한 단어 내의 디귿과 이의 만남이기 때문에 절대로 뭐가 안 된다?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굳다라는 어근에다가 히라는 뭐가 붙었죠? 접사가 붙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굳다라는 게 무슨 형태소가 되는 거죠? 바로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고, 이 접사니까 당연히 뭐예요?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죠. 실질 형태소하고 형식 형태소하고 만났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느티나무, 티끌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엔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한번 보면 더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자, 밭이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분석해 보면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죠? 밭과 이랑의 결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밭과 이랑의 결합이다. 자, 그럼 이 녀석은 무슨 형태소? 실질 형태소예요. 그죠? 자, 접어조가 아니에요. 접사도 아니고 어미도 아니고 조사도 아닌 그냥 명사입니다. 그렇다면 실질 형태소와 이 녀석도 마찬가지죠.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가 만났습니다. 자, 디귿이 어떻게 되죠? 대표음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왜 바뀌죠? 자, 기억나실 거예요. 뒤에 몸으로 시작되지만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티읕은 대표음화 된다 그랬죠. 밭, 이, 랑 이렇게 바뀝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자, 디귿 뒤에 뭐가 생기죠? 밭, 니, 랑.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밭니랑 이런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밭이랑.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티읕이 디귿이 됐죠? 자, 이렇게 디귿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대표음화. 대표음화가 생긴 거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뒤에 이의 니은이 덧났습니다. 자, 주의하세요. 이 녀석은 이응이라는 자음이 니은이라는 자음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뒤에서 이 녀석도 공부하게 될 게 조금 먼저 나온 것이긴 한데 뭐냐? 모든 받침 뒤에 야여 요 이 지금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야여 요 이가 붙게 되면 거기에 뭐예요? 니은이 덧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바로 첨가 현상이 일어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이 생긴 그 니은이 앞에 있는 디귿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뭐예요? 니은을 바꿨어요. 그럼 동화네요. 동화 중에 이게 무슨 동화죠? 바로 비음화다. 자, 이 순간에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요.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여기로 넘어오신 다음에 이 녀석은 쉬운 녀석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렇게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티읕이 여기로 넘어가서 밭이랑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걸 지금 공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고 얘는 뭐예요?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대표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녀석이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에 무엇, 니은, 첨가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리불도 마찬가지의 경우, 동일한 경우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이 녀석을 반드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펜을 들어서 보지 마시고 펜을 들어서 순서대로 한번 몇 번만 해보시면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건 뭐 국외음화. 국외음화가 아닌 녀석이 국외음화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실질 형태에서 형식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단어 내에서도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결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단어 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부트, 텐디, 좋다, 디다, 티다 이 녀석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역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단어 내에서도 국외음화가 생겨났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뭘 할 거냐? 전설모음화 할 거예요. 전설모음화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아주 간단하죠. 전설모음이 아닌 녀석이 전설모음이 되는 것을 우린 전설모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죠? 자음과 모음 사이의 동화예요. 됐습니까? 그럼 뭐예요? 자음인 디귿과 모음인 이 사이의 동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역시 전설모음화도 마찬가지. 전설모음이 아닌 녀석 모음이 어떤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시옷하고 쌍시옷하고 지읒하고 치읒. 자, 이런 녀석들이에요. 자, 이런 녀석들이 무엇하고 결합을 한다? 전설모음하라 그랬으니까 전설모음이 아닌 녀석들하고 결합을 해야 되겠죠. 후설모음 음입니다. 됐죠? 후설모음 우와 결합해서 요 녀석을 뭐로 바꾼다? 전설모음으로 바꿔주게 된다 이런 얘기죠. 전설모음 당연히 2죠. 됐습니까? 자, 그럼 전설모음과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자, 선생님 여기서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이런 거 외워야 되나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설모음화라는 것 자체가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표준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칙을 암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대신 뭐만 하시면 되느냐? 요 녀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모든 것을 다 암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걸 암기하는 거냐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고 표준 표기로 인정되는 것들의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표준 발음도 아니고 표준 표기도 아닌 것에 대해서 암기하고 있으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왜 이거 설명하고 그러는 거야? 왜 설명해? 이거 하지 마라 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역사적인 거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 인정을 하죠. 즉시 지시되고 치기 어쩌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만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아침이라고 쓰던 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아침이 됐어요. 그죠? 아침이 됐어요. 뭐예요? 치읓 뒤에 의가 결합하여 이로 바뀐 것.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게 이제 전설 쪽에 가까운 녀석이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국외음하고 이모음하고는 위치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위치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위치가 먼 뒤쪽으로 더 끌려나가는 의하고 결합이 되니까 불편해. 그래서 가까운 녀석으로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설모음화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인 변화는 다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까슬까슬. 요거 정말 이 옷감이 이거 까실까실해서 난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발음하고 그렇게 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층층대를 올라서 라고 얘기되는데 층층대를 올라서 이렇게 얘기하든 표기하거나 발음하는 것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매스껍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스껍다라고 얘기하셔야지 이 녀석을 매시껍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매스껍다가 맞다면 왜 사람들이 매시껍다라고 얘기를 발음을 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뭐라 그러는 거야? 시옷 뒤에 의모음이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발음상의 편의현상에 따라서 그런 짓들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으스대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으스대다 어떻게 말해요? 의시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도 사실 그래요. 선생님도 왜 이렇게 의시되는데? 라고 일상생활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주의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부수다, 부시다. 있죠? 깨부시다. 이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매시껍다나 의시되다 한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표준어는 아니지만. 그죠? 이 녀석은 완전히 단어가 달라집니다. 부수다는 뭐예요? 부수다라는 건 깨뜨리다. 그런 얘기죠. 부시다는 뭐죠? 깨끗이 닦다. 응? 그릇을 부시다 라는 것처럼 깨끗이 닦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전설모음화는 이제는 싸그리 잊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설모음화는 싸그리 잊어버리시고 요 단어들의 주의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겠죠? 단어들의 주의를 하시라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것이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원순모음화예요. 원순모음화는 전설모음화, 구개음화, 원순모음화 이 세 가지는 말이죠. 뭐냐면 자음과 모음의 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음과 모음의 동화인데 전설모음화나 원순모음화는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해요. 원순모음화라는 것은 입술소리잖아요. 입술소리 아닌 녀석이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발음하는 모음이 아닌 녀석이 그런 녀석으로 바뀌는 예를 말합니다. 이 녀석들도 여러분들이 전혀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이 녀석이 뭐예요? 미음, 피읍, 비읍. 이런 녀석들. 그죠? 입술소리죠. 입술소리도 어떻게 알았지요? 미음 들어있죠? 피읍에도 여기 뭐예요? 미음 요 안에 들어있죠? 비읍에도 뭐예요? 여기 미음 안에 들어있죠? 입술소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녀석하고 의가 뜨그덕 만났는데 의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됐습니까? 평순음이죠. 평순모음이 무엇으로 바뀐다? 원순모음으로 바뀐 것.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인 변화는 다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 뭐가 된 것? 물이 된 것. 이런 거 다 인정해요. 그죠? 물불풀 이건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이지 않은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쁘다 있죠. 기쁘다. 자, 요거는 그래도 많이 그렇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기쁘다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발음하거나 표기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기쁘다. 그죠? 슬프다도 마찬가지죠.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뭐라고요? 원순모음화는 역사적인 것 이외에는 절대로 안 돼. 원순모음화 싹을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설모음화도 역시 뭐예요? 역사적인 것 이외에는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못 발음하고 있는 거 많으니까 그것들 체크하라는 거. 그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법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있는 구개음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개음화는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그걸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구개음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사이에서 디귿이 이모음 앞에 혹은 반모음 앞에 무엇이 되는 거? 디귿과 치읓이 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동화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동화현상에 대해서 아직도 안 끝났어요. 뭔 동화가 이렇게 많아요. 자, 동화가 굉장히 많네요. 그죠? 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결국 뭐예요? 발음의 편의성, 경제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다른 발음이 서로 부딪힐 때 발음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유사한 발음으로 바뀌어나는 것. 그거가 동화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음과 자음의 동화 얘기 있고요. 자, 첫 번째 뭐 얘기했었죠? 자음과 자음의 동화였어요. 그렇죠? 자음끼리 동화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비음화하고 유음화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이 동화되는 거 공부했어요. 좀 전에 공부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동화되는 거 구개음화를 공부했습니다. 아이, 선생님, 비음화, 유음화 말고 또 한 거 있잖아요. 뒤에 구개음화 말고 또 한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잊어버리시고 안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법칙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규범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음과 모음이었으니까 이번엔 뭐예요? 모음의 동화현상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모음끼리의 동화현상. 자, 이것은요, 이모음 역행동화하고 이모음 순행동화와 모음 조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모음 역행동화. 우물라우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역행동화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모음 순행동화. 그 다음에 모음 조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보시는 순간에, 선생님, 왜? 동안인데 얘는 조화잖아요. 얘 왜 여기 끼어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조화인데 왜 여기다 꼈냐면, 얘는 뭐예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우리가 모음조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변화되는 현상은 아니지만, 유사한 녀석들이 뭉친다라는 의미에서는 동화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여기다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이는 것을 모음조화도 동화에다가 넣어서 정리를 항상 하게 되는 거였고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그렇다면 모음조화라는 게 동화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모음조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이게 동화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모음 역행동화, 이모음 순행동화가 있는데요. 뻔하죠? 역행이라는 건 뭐죠? 이 몸이 뒤쪽에서 영향을 주어서 앞에 있는 무엇을 이 몸이 아닌 녀석을 이 몸에 가깝게 끌어오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몸 순행동화는 뭐예요? 앞에 있는 이 몸이 뒤에 있는 몸에 영향을 주어서 이 몸에 가깝게 끌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됐습니까? 언제나 이름을 보면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자음에 대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법칙상 표준어요, 표준 발음, 표준 표기가 되고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모음과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표준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외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모음 역행동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오, 우 플러스 이가, 그죠? 이가 되는데요. 자, 보세요. 아, 어, 오, 우 플러스 이를 하게 되면, 자, 얘네들 보세요. 이거 이모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모음인데, 아, 어, 오, 우는 전부 다 뭐예요? 후설 모음이죠? 후설 모음인 아, 어, 오와 이가 결합되었을 때 이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바로 이 모음이 뒤에서 영향을 주었다. 역행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 몸에 가깝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전설모음화, 앞에서 공부했었던 전설모음화하고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근데 앞에 썼던 전설모음화라는 것은 뭐였어요?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전설모음화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umlaut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 모음이 뒤에서 영향을 주어서 이 모음을 다 품은 녀석이 돼버렸어요. 됐죠? 네, 자, 그래서 전설모음이 됐습니다. 후설이 무엇이 됐다? 이 녀석들 전설모음으로 변화된 현상. 자, 그래서 얘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들을 보시면 아지랑이가 맞는데 아지랭이라고 한다든가 애미, 괴기, 쥐기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암기를 하셔야 될 건 이거죠. 헷갈려요, 이것도. 아지랭이라고 쓰는 게 맞나? 아지랑이라고 쓰는 게 맞나? 그럼 뭐예요? 이 모음 역행 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 얘는 뭐예요? 요것의 영향을 받아서, 이의 영향을 받아서 아가 애가 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지 않는다. 아지랑이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됐죠?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아요. 아비를 애비라고 하는 거. 물론 제가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한 학생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시골 학생인데 아비를 애비라고 발음하면 그건 틀린 거야. 이모음 역행동화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안 돼. 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 학생이 손 보여적 들더니 제 할머니는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상도 학생이었는데 애비라고 하는데요. 왜 틀렸는데요? 막 그렇게 따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따질 일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자,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표준어로 인정되는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그랬어요. 요 녀석은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은요. 싸그리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 넣어주셔야 되는 건데 즉 이 녀석처럼 자, 이 녀석 뭐예요? 랭이냐 랑이냐, 아, 이 몸 역행동화 안 돼. 그러니까 랑이가 맞지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요 녀석이 맞는 형태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쟁이가 있죠. 쟁이. 그죠? 쟁이. 그죠? 여기 뭐가 나왔어요? 멋쟁이, 소금쟁이, 담쟁이, 덩굴, 골목쟁이. 자, 포인트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점쟁이 주의하세요. 자, 점쟁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왜 주의해야 되냐면 자, 쟁이하고 장이의 차이 그 밑에서 써놨어요. 쟁이는 뭔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장이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을 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장이라고 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심리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점쟁이는 어떤 기술을 연마하여
지속적으로 하고 대를 물려 후대를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 몸이 이상해, 눈 빨개지고 막 신들렸다 막 해가지고 점을 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전문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신내림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나는 10년 동안 미장이 일을 했어요. 시멘트 벽을 딱 바르면요, 제가 바르면요 정말 매끈하게 정말 기계로 찍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장의를 쓰는 거지 점쟁이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거예요. 아니 선생님 설마 담장이라고 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나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 요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담쟁이 덩굴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놓고 또 옆에도 뭐 써놨어요? 넝쿨이라고 해놨어요. 넝쿨.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덩굴넝쿨이에요. 덩굴넝쿨. 그렇죠? 뭐 어떻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덩쿨. 그죠? 넝굴.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얘기죠. 덩하면 굴이요, 넝하면 쿨. 두 개가 다 표준 표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담쟁이 덩굴 아니면 넝쿨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그 다음에 내기는 뭐 어렵잖아요. 그죠? 서울 내기, 신출 내기, 신출 나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거. 냄비 있죠, 냄비. 이건 냄비 이렇게 써놓고서 남비가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이몸 역행동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냄비 인정합니다. 그죠? 동당시다 이런 건 안 헷갈리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많이 헷갈리죠. 채비. 떠날 차비를 해라가 맞는지 떠날 채비를 해라가 맞는지 채비가 맞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인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건 채비. 그죠? 덩굴렁쿨은 덩굴렁쿨은 요거는 이몸 역행동안 상관없지만 기억을 해줘야 될 거. 그 다음에 점쟁이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냄비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관판장이, 땜장이, 양복장이, 옹기장이, 실장이 이런 것들 전문적인 건 장의한다라는 건 뭐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몸 순행동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몸 역행동화였고요. 이제는 순행동화예요. 앞에 것이 뒤에 것에 영향을 주어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이몸 플러스 뭐가 생겼어요? 어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전설모음 2가 뒤에 있는 어오 후설모음을 바꾸게 되죠. 어떻게 바꿉니까? 여요로 바꿉니다. 여요. 됐죠? 그럼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말씀드렸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뭐 한다? 법칙, 규칙에 맞는 것들만 외우면 되는 거고 얘네들은 안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보는 거예요. 자, 기어다녀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 많아요. 그죠? 먹이었다. 이건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먹이었다에서 요건 가능하죠. 얘를 준말을 만들어서 먹였다는 가능해요. 그죠? 얘와 얘를 축약하여 준말을 만들어서 먹였다는 가능하지만 발음을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여기서의 여는 절대로 발음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미시요 아니고 미시오, 당기시오가 아니고 당기시유가 아니고 당기시오. 자, 그러면 요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자, 이모음 순행동화도 역시 안 되는구나 하는데 되는 게 있어요. 자, 규범에 나와 있는 거 요건 외우셔야 되겠죠? 되어 피오 이오 아니오. 됐죠? 되어 피오 이오 아니오. 되어 피어 이오 아니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공무원이 되어 내 인생이 피어 부시오 아니요.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뭐 대학생이 되어 내 인생이 피어,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제가 하나 샘플로 하나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외우셔도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아니오의 경우에요. 아니오의 경우. 자, 요거. 자, 예를 들어서 그건 내 잘못이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야, 그거 네가 한 거냐? 아니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경우는요. 이겁니다. 아니하다의 어간 요 녀석에다가요. 그죠? 오를 붙인 거예요. 그죠? 종결음이 오를 붙인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근데 이 녀석은 그럼 뭐예요? 이 녀석은 왜 똑같은데 얘는 아니오고 얘는 왜 아니요지요? 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 녀석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답하는,
No,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녀석. 무슨 말겠어요? 그때 얘는 그냥 하나의 세트로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다 뒤에 하나 어미가 붙은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와 아니오만 잘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모음 조화예요. 모음 조화. 자, 모음 조화는 뭐냐? 모음 조화는 뭐냐? 모음 조화는 뭐냐? 이거 쉬워요. 그렇죠?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그럼 양성이란 건 뭐죠? 위쪽, 오른쪽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아래쪽, 왼쪽. 그럼 선생님, 이 녀석은 어떻게 해요? 이 녀석도 음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해요? 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이것도 그냥 뭐 음성 쪽에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쪽, 오른쪽은 양성이고 나머지 찌그리들 전부 다 뭐야? 니들은 음성으로 취급할게 라고 생각하시면 큰 탈이 없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나 문제가 좀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자, 어간과 어미를 결합하는 건 전 별 문제 없어요. 그렇죠? 막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로 많이 잘못 쓰는 거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쓰는 경우 많죠.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네 말이 맞아 라고 써야지만 양성과 양성이 만나서 모음 조화가 이루어진 올바른 표기와 올바른 발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맞는 것 부터 다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성 상징어에 많이 잘 지켜지는 예들을 쭉 볼 수가 있었죠. 자, 근데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디귿이라고 되어 있는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에는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는 이거예요. 아와 오만이 양성 모음의 구실을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깨어 같은 경우에 자, 깨다에다가 어를 붙였어요. 없어지고. 그죠? 그럼 선생님 이거 어간과 어미가 결합될 때는 모음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얘는 안 이루어졌네요. 이루어지질 않았네요.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죠?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 녀석은 뭐예요? 아에다가 플러스 형태 이한 것과 같은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양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붙었죠? 음성 모음이 붙었죠? 왜 그랬을까요? 자, 요거예요.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오나 아만이 활용 시에 양성의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들이 양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 내어, 배어, 재어, 개어, 배어, 괴어, 내어, 내어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곱다, 돕다 이거 있죠? 비읍 불규칙 용언의 경우 비읍 불규칙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또 정리할 거고요. 비읍 받침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받침이 있는데 이 녀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곱다나 돕다 같은 경우, 그죠? 곱다나 돕다 같은 경우. 자, 이 잠깐 지우고 곱다와 돕다 같은 경우. 자, 여기다 어미를 붙이게 되면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고와 도와. 그죠? 그럼 양성과 양성이 잘 만났네요. 그죠? 그죠? 덥다, 춥다의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더워, 추워. 이유 없이 잘 만들어졌죠. 됐습니까? 더워, 추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건 괜찮다는 얘기예요. 괜찮네. 음성은 음성, 양성은 양성 됐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밑에 있는 거예요. 가깝다, 괴롭다, 아름답다 이런 녀석입니다. 그렇죠? 자, 가깝다 하나만 볼게요.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와가 돼야 되겠죠? 와가 돼야 되는데 가까워가 됐어요. 무슨 말이겠죠? 됐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곱다와 돕다를 제외한 나머지는 싸그리 뭐가 됐다? 음성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외우기 힘들어요. 전혀 힘들 거 없어요. 그죠? 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고워, 도워줘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가까와 이렇게 쓰는 사람 가끔 있어요. 그죠?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됐죠?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에서도 주의하실 거 꼼질꼼질, 꼼질꼼질이 꼼잘 뭐 이렇게 해야만 꼼졸 해야만 양성끼리 모인 것인데 여기서는 양성과 음성이 다 겹쳐져 있는 녀석들이에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할 것 나와 있죠? 자,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순도순 이거 옛날에 굉장히 많이 외웠어요. 오손도손이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오손도손 아니다. 이거 외웠습니다. 그런데 11년에 어떻게 됐어요? 얘도 인정했어요.
됐습니까? 오순, 도순도 맞고요. 오손, 도손도 맞습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오뚜기. 요거는 뭔가 어떤 회사 때문에, 오뚜기가 뭐야. 자, 어떤 회사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진 단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죠. 그쵸? 오뚜기, 오뚜기. 오뚜기가 아닙니다. 그죠? 자, 음성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뚜기. 그 다음에 여기는, 나중에 또 정리하겠지만, 요 된소리 표기하는 거. 그래서 요거 뭐로 하시면 안 되냐면,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무슨 상표 이름이잖아요. 그죠? 상표 이름 요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상표 이름, 이것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그럼 그 상표 표준어 쓰라고 해야죠. 상표 이름이기 때문에. 뭐 표준어 쓰라 마라.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나왔네요. 소꼽이냐, 소꿉이냐. 소꿉하고 싶죠? 소꿉이다. 이런 얘기죠. 소꿉. 소꿉장난하고 있어요. 그죠? 참 단출하시네요. 식구가. 아니야, 단출이야. 이거 외우셔야 된답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음성상징어 중에 깡충깡충. 그죠? 깡충깡충. 깡충깡충이 아니잖아요. 양성끼리 뭐 해야 되니까요? 깡청깡청 뛰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2011년에 이것도 그냥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깡총깡총 아닙니다. 깡충깡충입니다. 깡충깡충. 깡충깡충.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껑충껑충. 요것도 맞습니다. 됐죠? 요건 양성, 약간 좀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작은 느낌을 할 때 깡충깡충이고요. 그죠? 토끼가 조그만 놈이 뛰어요. 그럴 땐 깡충깡충 튀고 있구나. 토끼야, 너 깡충깡충 튀고 있구나. 그러시면 되는 거고요. 깡충깡충 뭐예요? 토끼가 굉장히 비만 토끼. 그죠? 비만 토끼. 아니면 뭐 하여간 운동 잘하는 토끼. 걔는 뭐라 그래요? 꽁충꽁충 뛰고 있네. 깡충깡충, 꽁충꽁충. 그죠? 깡총깡총은 안 된다. 이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문제로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이런 단어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죠.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되고 표준 표기로 인정이 되는 것은 법칙을 공부하시고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그죠? 편합니다. 그 다음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엇 중심으로 하시냐면 법칙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뭐죠? 이런 예외 단어들을 암기하는 것. 그죠?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내가 틀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거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정리했었던 건 뭐냐면 동화현상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자음과 자음만 했었는데 그래서 비음화와 유음화 했었는데 자음과 모음, 구개음화, 그 다음에 모음동화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고 무엇이 표준어이고 무엇이 표준어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마무리 정리, 여러분들이 정리 노트 만들겠죠? 이 부분 깨알같이 한번 열심히 앞에 뒤적거리시면서 암기하시면서 한번 채워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들어가시면 이미 공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금방 빠르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정리 노트 한번 만들어 주시고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동화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1번. 어떤 의문이 인접한 의문의 영향으로 그것과 같거나 유사한 의문으로 변하는 현상. 동화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거 맞네요. 그죠? 섬리. 앞의 의문이 뒤의 의문에 영향을 줘서 변화를 일으키는 순행동화의 예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쵸? 순행동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행동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동화가 있어요. 상호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행이라는 건 앞에 있는 의문이 뒤에 있는 의문에 영향을 줘서 변화를 주는 것. 역행동화는 뭐예요? 뒤에 있는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에 변화를 주는 것. 상호동화는 뭐예요?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녀석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섭리는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그죠? 자, 이 녀석 어떤 변화가 있죠?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죠? 비읍 뒤에, 그죠? 비읍 뒤에 리을이 뭐가 됩니까? 그죠? 섭리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니은으로 됐으니까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비읍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닷가 뒤에 리을이 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니은, 뒤에 있는 니은이 또다시 앞에 있는 파열음, 비읍에 영향을 줘서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섭리처럼 변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변화는 앞에 있는 녀석이 뒤에 있는 녀석에 영향을 줬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변화는 뒤에 있는 녀석이 앞에 있는 녀석에 영향을 줬어요. 그럼 순행 앤드 역행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런 녀석을 상호동화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서 얘는 뭐예요? 비음화가 동시에 일어난 거고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칼날은 서로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완전동화다 그랬어요. 자, 완전동화, 불완전동화예요. 그러면 완전동화와 불완전동화는 뭐냐? 자, 완전동화라는 것은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X, Y가 결합을 했는데 X, X, Y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이게 완전동화죠. X, Y가 결합을 했는데 X, X 다시가 됐다. 이렇게 된 뭐예요? Y가 X. 완전히 동일한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이 됐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불완전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칼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니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리을과 리을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 동화네요. 그렇죠? XX니까 완전 동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물 보시면 되겠어요. 국물. 서로 비슷한 음운으로 바뀌는 불완전 동화이다. 그랬어요. 불완전 동화죠, 얘는. 그렇죠? 왜 그랬지? 국물. 기역과 미음이 만나서 이음과 미음이 됐어요. 완전히 동일한 게 아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불완전 동화다. 자, 모음조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자는 거죠. 2번이 정답이었고요. 모음조화에 대한 설명, 모음조화. 우리말에서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한다? 모음조화. 됐어요. 중소국에서 쓰이던 아래 아가 소실되면서 모음조화에 혼란이 생기게 됐다. 그랬지. 어간과 어미의 결합, 음성상징어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됐어요. 있는 편입니다.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에서 아, 오, 에 등의 양성모음이 구실을 한다 그랬는데 아, 오, 에가 아니라 뭐가 그랬어요? 아와 오. 그죠? 자, 아와 오만이 양성모음에 구실을 한다. 그죠? 어간과 어미가 만날 때.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보기에 설명한 동화를 순서대로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행동화, 그 다음에 역행동화, 그 다음에 상호동화를 여기다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순서대로 하라 그래서 종로신라 섭리. 얘네들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3번인가요? 3번. 종로. 그죠? 종로 한번 분석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라. 그 다음에 신비. 이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로 같은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응 뒤에 리을이 뭐로 바뀌죠? 니은으로 바뀝니다. 그죠? 자, 얘는 종로. 그렇다면 앞에 것이 뒤에 것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그죠? 앞에서 뒤로 영향을 줬다. 그죠? 그래서 얘는 순행동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보겠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자, 신라가 되죠. 그죠? 그렇다면 니은이 리을 바뀌었다. 그렇다면 뒤에서 앞으로 영향을 줬네요. 역행동화 현상이 일어난 거고요. 됐죠? 자, 그러면 심리 한번 보겠습니다. 비읍 뒤에 리을이 뭐가 됩니까? 니은이 되는 거죠. 십리. 얘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에서 니은이 뒤에 다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심리.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앞에 것이 뒤에 것에 영향을 준 것과 뒤에 것이 앞에 것에 영향을 준 두 가지가 다 나왔으니까 얘는 뭐다? 상호동화. 됐습니까? 상호동화다. 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들어갑니다. 다음 단어의 발음을 옳게 표시한 것은,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해서 순행, 역행, 상호니까 종로, 신라, 심리 돼야 되죠? 1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1번이 정답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이거 한 거네요. 그죠? 반니랑과 혼립을 맞죠? 1번이 맞네요. 그죠? 반니랑, 혼립을. 자, 반니랑은 제가 이론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엔 혼립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뭐예요? 헛, 이불.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그죠? 몸으로 시작됐다. 그죠? 몸으로 시작되는데 얘는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죠. 실질 형태소와 실질 형태소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일단은 대표화 돼야 되죠. 헛, 이, 불.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예요? 디귿 뒤에 니은. 헛, 니, 불. 그죠? 그러다가 뭐예요? 니은이 앞에 영향을 준 혼립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혼립을. 1번이 답입니다. 됐죠? 반니랑과 혼립을. 자, 이렇게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반니랑하고 그 다음에 혼립을 하고 의문현상을 순서대로 보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그대로 나왔죠. 자, 첫 번째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거 뭐죠? 끝소리 규칙.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니은이 덧났죠? 니은이 덧났죠? 니은이 덧났죠? 그죠? 이 첨가.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비음화. 됐죠? 비음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첨가와 그 다음에 비음화까지. 그래서 3번 정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6번 들어가 볼까요? 자, 다음 중 표준 발음법이 모두 옳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표준 발음법이 모두 옳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버티다, 굿히다. 자, 볼게요. 버티다. 그 다음에 굿히다, 굿히다. 그 다음에 굳이. 자, 이 녀석의 특징이 이거죠. 버티다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어죠.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뭐예요? 이 녀석이 국외음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뭐예요?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먼저 뭐가 되죠? t가 된 후에 그죠? 치처럼 국외음화가 일어나죠. 왜? 얘는 뭐예요? 형식 형태소와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 형식 형태소와 결합이기 때문에 어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구지가 되죠. 됐죠? 그죠? 굳히다와 구지.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버티다, 굳히다, 구지.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나누어서 국외음화가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는 형태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 해당하는 얘가 아닌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기억은 뭐예요? 자음과 모음의 동화가 아닌 건 뭐냐 그랬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동화. 자, 자음과 모음의 동화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규칙상으로도 맞는 거. 국외음화라고 그랬죠. 국외음화. 자음과 모음의 동화는 국외음화입니다. 됐죠? 국외음화.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벼훌치, 고지듣다, 다치다 전부 다 국외음화 예 맞습니다. 그죠? 골목쟁이는 아니죠. 골목쟁이. 골목쟁이는 표준 표기로 인정이 되는 녀석이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장이에서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이 몸이 영향을 준 거죠. 이 몸 역행동화에 해당하는 이 마음 역행동화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음과 모음의 동화 현상이 아니라 얘는 모음과 모음의 동화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모음과 모음의 동화 현상. 자,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8번 문제입니다. 보기 윗줄에 해당하지 않는 얘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역사적인 국외음화에 해당하지 않는 녀석은 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부텨에서 온 거죠. 그 다음에 천지네요. 텐디에서 온 거죠. 텐디. 그 다음 뭐예요? 교타에서 온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티읕, 디귿, 티읕이 이 모음 혹은 반모음이 전부 다 반모음이네요. 반모음 이 앞에서 그죠? 조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그러나 반지는 전혀 관련이 없는 4번은 전혀 관련이 없는 녀석이고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얘가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뭔지 알겠죠? 그죠? 이 전설모음 이 뒤에 후설모음 오가 오면 이 여기 영향으로 이중모음 전설모음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이 모음 순행동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 표준 발음은 인정되지 않지만 무엇 그죠? 공무원이 되어 내 인생이 비어 굿이요 아니요 굿이요 아니요 굿이죠 이런 얘기죠. 됐죠? 먹이었다는 아니죠. 자, 정답은 2번이고요. 표기가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오손도손 옛날엔 오순도순 이거 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011년도에 바뀐 거 얘는 인정이 됩니다. 단촐하다가 아니라 단출하다라고 얘기했죠. 속굽이 맞다 그랬죠. 속굽질 맞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껑충 깡충 총은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총이 없다. 총은 아니다. 토끼는 총을 싫어해. 됐습니까? 총 포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총은 없습니다. 그래서 껑충 아니면 깡충으로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거의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기 때문에 앞에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얘는 일사천리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재는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정리하고 정리학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해서 이 교재를 다 끝내고 나서는 뭔가 한 듯한 느낌이 드는 형태로 제가 편집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음운 변동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음운 변동 세 번째 시간에 또 다른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제대로 발음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